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그리고 음력설인 구정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세상을 적시는 봄비가 내리고 좋은 사람들과 모여 시작을 축하하는 덕담을 나누는 자리들이 열릴 텐데요. 이런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비건 떡국 같이 요리해서 먹어보면 어떨까요? 기후정임 활동가이자 탄소 잡는 채식 네트워크와 비건 케이터링 스위터링 V에서 활동하시는 순옥이님께 비건 떡국 레시피를 여쭤봤어요. 느타리, 표고, 팽이버섯을 기름 없이 소금을 넣고 물기가 마를 때까지 볶습니다. 버섯을 건져내고 불린 미역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볶은 버섯과 다시마를 넣고 간장과 물을 넣고 끓입니다. 여기에 두와 떡을 넣고 팔팔 끓여 김가루로 고명을 넣으면 미역 버섯 떡국 완성. 들깨가루를 좋아하시면 여기에 들깨를 두부를 으깨 간장, 마늘 다진 것, 설탕을 넣고 졸여 고명으로 올려도 좋습니다. 저희 집에도 겨울 동안 잠자던 식물들이 싹을 보이고 영양제가 쑥쑥 없어질 정도로 성장의 기운을 느끼고 있어요. 씨 안에서 준비하고 있던 새싹이 인사하고 새로운 생명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졸업과 입학, 취직과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는 살아있음을 즐겁게 체감하며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명들을 존중하고 돌보는 2024년의 봄날이 되길 꿈꾸는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에 누가 입 맞춰줄까요? 봄을 기다린다는 말, 그 말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피어가던 바람 여유 생겨 말하네요. 내가 기다린다는 봄 왔으니 이번에 놓지 말라고. 첫봄 인사를 건네줘요. 피울 수 있게 도와줘요. 아시리 구경하는 내게 첫봄 인사를 건네줘요. 피울 수 있게 도와줘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6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케오케 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첫 곡은 한로로의 입춘이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 방송이 라이브로 나가고 있겠죠. 예, 지금 녹음 시점은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인데요. 어제 일요일 저녁부터 비가 옥천에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제가 오면서도 비가 그래도 좀 약간 잦아드는 느낌이긴 했는데 어쨌든 비가 꽤 왔고 봄비치고는 진짜 많이 왔어요. 와, 이제 뭐 당분간 뭐 기온이 뭐 이 정도로 쭉 유지된다고 돼 있던데 그야말로 2월의 느낌? 그러니까 너무 쌀쌀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폭이 나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 이런 2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2월 하면은 비가 또 자주 오잖아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단편 영화를 연출작을 직접 찍었었는데 그게 2월 28일 날 찍었어요. 근데 2월 27일에 비가 엄청 왔어요. 그리고 3월 1일도 비가 엄청 왔는데 딱 2월 28일 그 촬영 날만 이상하게 참 고맙게도 쨍하니 맑은 날이었어요. 그 영화 분위기상 날씨가 맑은 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사히 촬영을 하고 3월 1일 날 아침에 진짜 거의 기진맥진해가지고 하루 종일 뻗어 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 2월의 날씨가 이렇게 좀 변동이 있다는 거, 비에 관련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도 절대 잊혀지지 않고 몸에 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방송부터 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지금 옆에 뭐가 하나 놓여 있네라고 아실 텐데 제가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인스타그램인 루카의 오케오케랜드 치시면 계정이 나오는데요. 거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쯤 들어오시면 라이브, 요즘 말로 이제 생록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로 송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된 정리 편집된 방송은 이제 라디오로 송출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요즘 그 공중파 라디오들도 좀 시도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도 좀 그렇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제 지난주는 이제 제 개인 계정으로 한번 저 라방이란 거 자체를 안 해봐서 제 개인 계정을 한번 해봤는데 뭐 떠드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약간 신경 쓰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지난주 시범 방송 한번 해봤고 이번 주부터는 저희 프로그램 인스타 계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PD님들이랑도 이제 PD님들도 얘기를 해주신 게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시면 뭐 신청곡 남겨주셔도 좋고요. 오늘 기분이 어떻다 이런 거 뭐 자질구레한 거 전혀 저한테는 자질구레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라방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음악은 이제 저작권이 있고 이 스튜디오 특성상 이렇게 바깥으로 송출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제가 멘트 떠드는 것만 들으실 수 있고요. 이제 음악까지 포함된 이제 완전한 방송은 저희 OBN 어플이나 그다음에 뭐 네이버, 그다음에 유튜브 OBN, 네, 거기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로 이제 본 방송이 금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이렇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건 여러분하고 실시간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니까요. 여러분들 뭐 잠깐이라도 들어오셔서 많이들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 듣고 올게요. 제가 고른 곡은 이 설 연휴를 맞아 골라본 두 곡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참 어렸을 때 노래방이나 아니면 그냥 혼자 막 그 장기자리 이런 데도 가서도 제가 방정맞게 춤추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그다음에 이 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노래거든요. 존 덴버가 부른 Take Me Home, Country Roads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가니 칼국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쓱 꺼져라. 해지는 겨울 들려 스며든 바람에 초라한 내몸 하나 둘도 너대요. 이제 난 어디로 가나. 그대 떠나가는 지금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쥐어진 눈물이 머금어진다. 그렇지 무거워진 가슴을 어루만져 떨어진 기억 속에 담는다 어선불에 져간 노을 너머로 소리내어 비워본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알 곳 없는 나를 떨면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여보 마누라. 손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명이라 안 가고서. 자식들을 챙겨보 그 자식아 어디 갔냐 둘째 놈아 이삿짐을 짊어지고 놀부 앞에다 늘어놓고 형님 나 갈라요. 해지는 겨울 들려 스며든 바람에 초라한 내몸 하나 둘도 너대요. 어디로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지금 흥부가 기가 막혀.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밥다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2013년에 발매된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정규 1집 앨범 데뷔입니다. 아마도 이자람 밴드 명부터 좀 재밌죠. 일단 이자람이라는 이름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자람님은 우리나라에서 국악인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장르를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젊은 어떤 뮤지션 중에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이시죠. 예소라라는 노래를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네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내 아범 예소라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84년도 노래인데 84년 노래인데도 제가 81년생인데 저도 많이 따라 불렀을 만큼 어떤 국민가요? 같은 그런 곡이었는데 이 예소라를 부른 분이 바로 이자람 님입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5살 때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소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어떤 국악계에서 정말 멋진 신세대 주자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이 이자람 님이고요. 이 아마도 이자람 밴드는 2005년에 결성된 5인조 모던 락 밴드입니다. 근데 이제 모던 락이긴 한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정규 1집 앨범도 그렇고 기반이 모던 락인 건지 되게 여러 장르가 좀 혼합이 돼 있어서 굉장히 듣기 재밌고 공이 많이 들어간 앨범이라고 전 좀 생각을 해요. 첫 공연 때 밴드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아마도 이자람 밴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던 게 스텝의 착각으로 아마도 이자람 밴드로 이게 포스터에 이름이 나갔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게 이제 진짜 밴드 이름이 됐고요. 이런 일화에서 느껴지듯이 집요하고 열성적인 캐릭터보다는 좀 느긋하고
게으른 쪽에 가까운 스타일인 거죠. 그런 성품이 음악 활동에서도 나타나서 결성 5년 차인 2009년에서야 첫 EP 앨범 슬픈 노래를 발매했고 이 2013년 그러니까 4년 후죠. 1집 앨범이 나왔고 2집 앨범은 6년 후인 2019년에 나왔습니다. 이 페이스라는 앨범도 좋은데 사실 1집 앨범과 2집 앨범 중에 어느 거 소개할까 제가 고민하다 일단 1집으로 했는데 2집 앨범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작년에 마지막 EP 앨범을 내고 작년에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하고 나서 아쉽게도 휴식기 선언을 하셨어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아마도 이자람 밴드가 얼마나 또 쉴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앨범을 낸 그런 주기를 보면 돌아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긴 오겠지만 금방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지난 아마도 이자람 밴드 좀 노래들을 좀 들어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1집 앨범은 바쁜 와중에 멤버들이 틈틈이 곡을 만들고 다듬고 편곡해서 녹음하면서 서서히 앨범을 만들어서 완성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부 프로젝트라고 아마 어부 밴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장영규 님이 프로듀서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거 앨범 소개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장영규 님이 프로듀싱을 했고 어떤 이름을 밴드의 자주적이면서도 나름 결연한 심정을 담아 그냥 데뷔 이 이름도 앨범명도 되게 이자람 밴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모든 노래 작사 및 작곡은 이자람, 편곡은 아마도 이자람 밴드 멤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작년 12월에 이 휴식기에 들어간다는 그 이자람님의 글이 이자람님이 또 글을 잘 쓰시거든요. 보면 이렇게 쓰셨어요. 지난 일요일 있었던 밴드의 연말 단독 공연 Who Were You를 무사히 마치고 이 공연을 끝으로 각자의 생에서 시간을 보내는 밴드의 휴지기를 보내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모두 모일 것이라는 기약을 섣불리 들이지 않는 것은 각자의 생에서 밴드로 하고자 하는 음악이 어떻게 변화할지 혹은 계속 음악이 존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17년이 넘은 긴 시간을 계속한 이름의 밴드 아래 모여 있을 수 있었던 힘은 오로지 밴드의 음악과 행보, 이야기들을 아껴준 밴드를 사랑해준 여러분의 응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단 잘 살아보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니 너무 허전해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글을 쓰셨는데 뭉클했어요. 지금도 좀 뭉클한데 이사람님의 재작년에 내셨던 그 창배서 편에 또 오늘도 잘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특히 이제 좀 예술가라던가 아니면 좀 혼자서 뭐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의 형태 자체가 물론 뭐 기본적으로 뭐 어느 일이든 거의 협업이긴 하지만 전 그런 분들한테 특히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잘함 이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라고 덤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앨범에서도 소개하고 싶은 곡이 진짜 많아요. 좀 스타일이 다 좀 다른 곡들이 있어서 그래도 골라보니까 공교롭게도 타이틀곡이었던 두 곡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곡은 행방불명이고요. 두 번째 곡은 선택이라는 곡입니다. 특히 이 선택이라는 곡은 이자람님이 이제 평소에 하시는 그런 어떤 국악적인 베이스들이 들어있는 곡이에요. 방송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작곡 공부를 좀 했었고 그때 제가 만들고 싶었던 곡들이 약간 이런 스타일의 곡이에요. 그러니까 대중가요의 스타일과 국악이 좀 믹스된 형태 이런 곡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선택이라는 곡이 좀 저한테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사 작곡을 다 이자림님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자림님이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데 아마도 이자람 밴드 곡들을 들으시면서 특히 가사에도 좀 많이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게 아름답고 멋지고 하지만 또 너무 추상적이지도 않은 그런 언어들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팬으로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멤버들이 또 뭐 이자람님이 국악 쪽에서 활동하시 다 각자 이제 다른 장르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드 앨범도 들으시면서 멤버들이 또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도 좀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 2013년에 발매됐던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정규 1집 앨범 데뷔였고요. 그럼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행방불명, 선택.
사라져버린 내 열정을 찾아주세요. 지워져버린 내 사랑을 찾아주세요. 잃어버린 걸까요? 떨어뜨린 걸까요? 버려버린 걸까요? 지워진 것일까요? 오만방자한 내 마음속 푸른 악마가 뛰어나와서 랄랄라 나도 모르게 랄랄라 꿈을 숨겼어요. 사라져버린 내 열정을 찾아주세요. 지워져버린 내 사랑을 찾아주세요. 잃어버린 걸까요? 떨어뜨린 걸까요? 버려버린 걸까요? 지워진 것일까요? 오만방자한 내 마음속 푸른 악마가 뛰어나와서 랄랄라 나도 모르게 랄랄라 꿈을 숨겼어요. 당신은 알죠? 어디서 내가 흘렸는지를. 그 길목 위에 아직도 그게 남아있나요? 사라져버린 내 열정을 찾아주세요. 지워져버린 내 사랑을 찾아주세요. 잃어버린 걸까요? 떨어뜨린 걸까요? 버려버린 걸까요? 지워진 것일까요? 오만방자한 내 마음속 푸른 악마가 뛰어나와서 랄랄라 나도 모르게 랄랄라 아차하는 사이 랄랄라 뒤통수 치고 랄랄라 꿈을 숨겼어요. 당신은 알죠? 어디서 내가 흘렸는지를. 그 길목 위에 당신이 나를 데려가줘요. 고요하다 참으로 고요하다 요란하리만큼 고요한 정적에 나는 그만 귀를 감싸버린다. 문이 열린다 빛이 새어들어온다 발끝이 보인다 건조한 순이 거저 마루 바다 가벼운 마찰 고마움 이미 저만치 멀다 나는 이제 반갑고 두렵다. 역시나 춤을 추는 너의 등은 두껍다. 무섭고 묵직하다 견디기는. 역시나 춤을 추는 너의 등은 두껍다. 무섭고 묵직하다 견디기는 언제나 서서히 작아진다.
문이 닫힌다 또다시 시끄러운 고요에 귀를 막는다 어느 것이 나을까 하지만 선택은 어느 것이 나을까 하지만 선택은 없다 그대 너무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 한 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2021년에 만화 콤비이자 부부이신 시무도가 쓰고 그리고 시무도서에서 펴낸 책 마음바다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만화책이에요. 예. 우선 이제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표지 설명부터 해드릴까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맨 위에 파란 하늘, 그 다음에 사이에 구름, 그 다음에 이제 수평선, 짙은 바다. 그리고 그 바다 한 가운데 한 소년이 이렇게 해맑게 안녕 이렇게 손 내밀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나와 내가 만나는 곳 마음 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면도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예, 책에 대한 소개글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시무도 콤비라고 해야겠죠? 콤비 아니면 팀? 예, 시무도는 그 작년 55회 방송 1월 13일에 그 우두커니라는 책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송 끝나고 이 또 책에 좀 연결 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있는 책이라서 일단 오늘 방송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 마음바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우두커니 방송도 들어보시고 우두커니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모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1 만화 독립출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출간이 됐는데요. 제가 마침 이 방송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 이제 패친이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서울 살 때 이제 귀촌하기 전에는 그래도 종종 배웠던 대중음악 평론가 서정민갑 선생님이 이 민갑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영화라던가 어떤 특히 이제 독서 모임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 소개를 이렇게 그 소감을 올리시는데 마침 마음바다를 읽고 딱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서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이다. 13살 소년 연우는 자신의 마음을 만나며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고 친구 소리와 옆집 할머니와 윗집 만화가 바위 작가의 다정한 마음을 건네받으며 성장한다. 이렇게 다정한 이들이 한 건물에 사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어떤 작품은 현실이면 좋을 상황을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보자고 말을 건넨다라고 소감을 써주셨습니다. 사실 이 소감에 굉장히 너무 다 잘 담겨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로 뭐 설명을 더 보탤 게 없더라고요. 이 책은 주인공 소년 연우와 그리고 그 사람들 그리고 13개의 바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만화책은 매번 소개해드릴 때마다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전에 12월에 소개했던 그 대봉이의 일기의 오후의 소묘 지우 편집장님이랑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아무래도 이제 그림과 텍스트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소개를 할 때 그 너무 여러분의 상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베리어 프리 그 화면 해설 작가 과정 그러니까 이제 베리어 프리 영화 있잖아요. 시각 장애인과 그 청각 장애인이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아래 화면 해설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 해설을 쓰는 작업을 제가 이제 이수를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보람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 그 교통사고 같은 그런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색감이라던가 어떤 형태라던가 그런 거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그 상상력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선에서 그거를 표현하는 작업이 굉장히 초반에 어렵더라고요. 근데 보람이 있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 화면에서 작업을 직접 하진 않지만 이렇게 풍경을 보거나 약간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막 해설을 해보거든요. 혼자 머릿속으로. 그러면 굉장히 좀 뭐랄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만화책을 딱 소개를 해드릴 때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또 설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이 우두커니 전작 우두커니도 그렇지만 이 시무도 팀이 갖고 있는 이 컬러가 있어요. 그 컬러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런 색깔들이 잘 담겨 있는 그러니까 소소한 듯하지만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마치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그런 어떤 심심한 듯한 평양냉면 같지만 그래도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들을 시무도 팀이 계속 만들어주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일단 시무도 이 두 멤버 중에서 먼저 심흥아 작가님 주로 이제 두 분이 이제 분업을 하시는데 심흥아 작가님이 주로 이야기를 쓰시고 우영민 작가님이 주로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이렇게 분업이 돼 있는데 일단 이야기를 만드시는 심흥아 작가님이 고르신 신청곡은 강허달님의 넌 나의 바다입니다. 마침 또 저희 방송에서도 작년에 제가 한번 틀었던 적이 있던 곡인데요. 추천해 주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음바다의 바다를 생각하다 보니 떠오른 노래인데 가사를 다시 읽어보니 좋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참 좋았는데 우연치 않게 처음 노래 들은 다음 날 강호달님이 이 노래를 무대에서 부르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 강호달님 공연 실제로 봤던 게 진짜 오래돼가지고 너무 부럽네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저에게 신비로운 노래로 남아 있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작년에 그 이 노래 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광고 이제 CF에 이 노래가 쓰이면서 그 광고 내용이 이제 그 강장제의 광고였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박으로 시작되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이제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화면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바다는 안 나오지만 되게 감동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 책 제목과도 연결되고 되게 잘 골라주신 선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흥아 작가님이 골라주신 강허달님의 넌 나의 바다 듣고 올게요. 살짝 눈을 뜨면 반겨오는 햇살 젖어드는 파도 소리 어딘가 도착해야 할 운명처럼 누군가의 꿈속처럼 위로하듯 일렁이는 물결 춤추는 하얀 파도 살가운 풍경 넌 나의 바다 소박한 꿈이 다가오네 한 걸음씩 다가서서 두 발자국은 빛 줄렁이는 바다 보이지 않는 바람 찾아드는 그리움 길들여 지지 않는 바다 말없이 수줍은 수평선 깊고도 깊은 넌 나의 바다 사랑이 넘쳐오네 조금씩 다가오는 찬물결 바다 내 몸을 감싸고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 깨어있다는 사실 흔들리면서도 살아내고 순한 바람 눈앞에 바다 따뜻한 늘 소중한 발걸음
너를 위로하듯 일렁이는 물결 춤추는 하얀 파도 살가운 풍경 넌 나의 바다 소박한 꿈이 다가오네 깊고도 깊은 넌 나의 바다 사랑이 넘쳐오네 넌 나의 바다 네, 강호달님의 넌 나의 바다, 심흥아 작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노래 틀어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호달님은 노래를 직접 공연장에서 들어보시기 정말 강추드립니다. 물론 이제 모든 가수가 그렇긴 하지만 강호달님이 갖고 계시는 그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라는 매력 있잖아요. 그리고 가사들과 어떤 노래의 깊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렇게 음원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랑은 현장에서 들으실 때 또 되게 다르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들은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 노래 들으면서 공연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진짜 이 책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저 작년에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뭐 어떻게 이제 시무도라는 팀이 탄생을 하게 됐고 분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무도서라는 이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난 방송 때 써서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 좀 궁금증을 좀 여쭤봤었어요. 실은 이제 작가님하고 그다음에 지금 3월에 모시게 될지 4월에 모시게 될지 지금 일정을 이제 조정하고 있는 한 작가님과 셋이서 공교롭게도 연말에 만났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시무도 두 분이서 나눴었다고 해요. 우리가 만드는 이 만화책은 어떤 색깔이어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우리의 책은 어떤 클래식한 고전에 가까운 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흥하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한 만화를 하시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만화를 그릴 생각인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그 소소한 이야기 속에 모두가 공감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들을 꼭 담고 싶어요. 그런 작업들이 시간이 흘러도 빛나는 클래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상황이나 형편, 유행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 저희 집 꼬마가 올해 7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노인이 되어도 읽힐 수 있는 만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구에서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는 만화를 만든다면 그건 정말 좋은 만화고 그런 만화를 하고 싶다고요. 언젠가 저희 팬분이 저희 만화에는 인류애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인류애라는 말이 과찬이라는 걸 알면서도 참 좋더라고요. 이런 인류애를 담은 클래식을 만들려면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며 잘 늙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평소 때 좀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DJ를 하고 있지만 저는 원래 했던 일이 영화를 만드는 일이었고 지금은 이제 글을 쓰고 뭐 영상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좀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제가 만들었던 영화들도 좀 이 시무도 팀이 만드신 좀 그리신 만화랑 좀 결이 비슷한데 마침 어제 그 녹음 시점 어제입니다. 일요일 이제 피식대학에 그 출연하신 다니엘 헤니, 피식쇼에 다니엘 헤니가 출연했었는데 이번에 그 다니엘 헤니가 출연한 그 도그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윤여정 선생님도 나오고 이제 라인업 되게 좋더라고요. 그 개와 그다음 사람에 관련된 그리고 그 유기적으로 얽히면서 이제 그런 잔잔한 이야기의 영화라고 해요. 뭐 다니엘 헤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한국이 유기견을 이제 입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마리는 아쉽게 이제 세상을 떠났고 지금 한 마리는 지금 암투병 중인데 로스코라고.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오신다는데 들어오실 때마다 그 유기견들 이제 미국에 보내야 할 때 뭐 캐나다라던가 자기 동선에 맞는 곳에 이제 그 이동봉사도 꼭 매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도그데이즈라는 영화를 흔쾌히 출연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데 그 다니엘 헤니가 그 말한 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고 막 폭력적이고 액션이고 막 이런 시끄럽고 이런 것들만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영화들이 필요하다,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되게 와닿았고 마침 다음 날인 지금 마음바다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 다 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 독자이자 청취자들 그리고 뭐 이미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다고 해요. 마음바다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30대에 접어들면서 마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독자님들도 마음바다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침 시무도 팀 관련해서 따끈따끈한 소개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만화 플랫폼이 되게 그 기존 웹툰 시장 말고도 이제 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2권의 책 2012년에 출간됐고 지금은 절판돼서 구할 수 없는 만화책 카페그램 이 나름 매니아가 저는 있는 책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카페그램과 2016년 어린이 교양지 고래가 그랬어에 연재했고 2017년 단행본으로 출간됐던 나는 토토입니다. 이 2권을 지난달부터 플랫폼 재담 쇼츠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그램은 심흥아 작가님 자매가 3년간 서울 한예종 앞에서 운영했던 카페 이야기를 실제로 담은 만화고요. 나는 토토입니다. 이 어머님 댁에 가셨다가 그 고양이를 보고 영감을 얻으셨다고 해요. 작은 고양이 토토의 고단하고 쓸쓸하지만 반짝이는 여정을 담은 만화라고 합니다. 이 독립 창작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응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플랫폼들에 가셔서 작품들을 보시는 것 그리고 피드백 남겨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특히 카페그램 같은 경우에는 절판돼서 볼 수가 없는 책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보시면 좋겠고 나는 토토입니다는 저처럼 이렇게 고양이 돌봄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동물권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사는 얘기들 이렇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가셔서 재담 쇼츠에서 시무도의 2 만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 마치면서 이 시무도의 또 다른 멤버시죠. 우영민 작가님의 신청곡 소개해드릴게요. 골라주신 곡이 이한철의 슈퍼스타예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만화 속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괜찮다고 느끼면 정말 괜찮아져.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슈퍼스타의 후렴구가 떠올랐대요. 저희 집은 거의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놓는데요. 라디오에서 슈퍼스타가 나오면 저희 집 꼬마가 엄청 좋아해요.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대요. 그쵸. 기분 좋게 하는 노래죠. 그리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은요. 2021년에 출간됐고 시무도님이 쓰고 그리고 시무도서에서 펴낸 책 마음바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제 연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선물 사실 졸업 입학 뭐 이런 거 다 취직 그다음에 뭐 취업 준비 이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이 힘들거나 또는 아예 축하를 해주고 싶을 때 이런 책 한 권 딱 너무 얇지도 않아서 근데 또 책 읽기는 되게 편하거든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책일 것 같으니까 많이들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선물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영민 작가님이 신청해 주신 곡 우리 2분의 꼬마가 좋아하신다는 곡 들려드릴게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좀 머리둥절한 표정이
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끌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3, 4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109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강진아가 부른 긴긴 밤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2월 2일에 발매된 신곡이고요. 이 곡 소개가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 깊이 고여있던 어느 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1시간 당겨지고 또 이제 동지가 지나면서 아마 지금 방송이 나갈 때는 약간 밝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이 노래를 한번 우리가 하루 종일 사실 눈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보잖아요. 귀도 많은 걸 듣지만 그래서 그런 눈에게 좀 쉼을 주고 싶을 때 나 자신에게도 쉼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이 긴긴 밤 같은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긴 밤 너의 소리에 기대어 어둠 속 잠들어 있는 널 바라보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깊어진 밤 나의 소리에 깨어선 뒤척이던 날 품에 안고 넌 말을 건네 내일은 더 행복하자며. '긴 긴 밤 너의 소리에 깨어선 뒤척이던 날 품에 안고 넌 말을 건네 내일은 더 행복하자며. '긴 긴 밤 너의 소리에 깨어선 뒤척이던 날 품에 안고 넌 말을 건네 내일은 더 행복하자며. '긴 긴 밤 너의 소리에 깨어선 뒤척이던 날 품에 안고 넌 말을 건네 내일은 더 행복하자며. '긴 긴 밤 너의 소리에 깨어선 뒤척이던 날 품에 안고 넌 말을 건네 내일은 더 행복하자며. '긴 긴 밤 너의 소리에 깨어선 뒤척이던 날 품에 안고 넌 말을 건네 내일은 더 행복하자며. '긴 긴 밤 너의 소리에 깨어선 뒤척이던 날 품에 안고 넌 말을 건네 내일은 더 행복하자며. '긴 긴 밤 너의 소리에 깨어선 뒤척이던 날 품에 안고 넌 말을 건네 내일은 더 행복하자며. '긴 긴 밤 너의 소리에 깨어선 뒤척이던 날 품에 안고 넌 말을 건네 내일은 더 행복하자며. '긴 긴 밤 너의 소리에 깨어선 뒤척이던 날 품에 안고
맘까지도 달래듯 지워버린 밤 우리를까 두렵던 마음을 떠나보낸다 날 울리던 외로운 맘까지도 달래듯 지워버린 밤 길고 긴 밤 잠든 너에게